재활의 어떤 타이밍, 스케줄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대단히 큽니다. 너무 서둘러서 재활하다가는 이 절골 부위가 무너지고 변형이 재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서울병원의 이승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골든타임 라이브 주제는 무지해반증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재활과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테이핑이 되겠는데요. 테이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 약간 탄력성이 있는 이런 일라스틱한 그런 밴디지를 이용해서 이 수술 부위를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에 너무 조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꺼즈를 적당히 말아서 끼워 넣어준 다음 다시 이 밴디지를 이용해서 엄지발가락을 추가로 고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발가락을 너무 세게 동여매면 통증이 심하고 또 붓기가 발생했을 때 혈액순환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느슨하지만은 적당한 정도의 탄력을 주면서 감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테이핑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두툼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보호 효과가 있죠.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그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조금 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절골부에 추가적인 어떤 안정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이 수술하고 나서는 계속 원래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테이핑을 하게 되면은 그 힘을 상쇄해서 원 위치로 다시 변형이 재발하지 않게 또 막아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핑은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회복기에 상처가 다 나은 뒤에도 이렇게 잘 감싸서 보호를 해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특수 신발이죠. 신발도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나서 보통 이틀 정도 지나면 저희가 보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냥 보행을 했을 때는 다소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무지해반증 수술 후 신발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뒤꿈치 쪽이 이렇게 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뒤꿈치 위주의 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된 신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 신발을 한 6주 정도 신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절골부에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면서 보행하는 것이 대부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래쪽 수술 부위를 올리고 있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해요. 무지해반증 수술 후에 느끼는 불편감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수술 부위가 많이 부어서 생기는 불편감이거든요. 불쾌감, 통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붓기를 조절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수술 후에 발생하는 붓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이나 어떤 처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술 부위를 잘 올리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뭐 외부 활동도 하시고 또 뭐 서서 일도 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쉬는 시간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 수술 부위를 잘 올려주고 있으면 붓기가 빨리 빠지고 결과적으로 통증이나 어떤 불쾌감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이 붓기가 2개월, 3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습관적으로 다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통증과 붓기를 조절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
그 다음에 보조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고 나면은 한 2달 정도 파트타임으로 착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형이 그렇지만 교정을 해도 이 변형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게 되면 이게 낫는 과정에서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또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효과 때문에 구축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힐링이 되는 기간 동안에 발가락이 좋은 위치에서 유지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기를 저희가 착용하라고 권유드리는데 24시간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때만 찬다거나 아니면 낮 시간에 2시간 차고 2시간 빼놓고 하는 식으로 찬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4시간이라고 하면 한 8시간 정도는 차고 있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2달 정도는 이거 차주시는 게 결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트레칭,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외부에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수술 후의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거 움직이는 게 또 생각보다 좀 통증도 있고 강직도 생겨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스트레칭을 왜 굳이 하냐면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을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유착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재활을 하는 것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유착과 강직이 생긴 상태에서 나중에 그걸 푸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상적인 각도가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꼼지락 올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도 굳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연세 드신 연령층에서는 강직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발목도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틈틈이 발목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스트레칭은 한 6주 정도 지나서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해진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의 힘만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경우에는 각도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 통증도 있고 어떤 발가락의 어떤 그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바뀌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손을 이용해서 강한 힘을 주게 되면 이 아까 그 뼈를 절골한 부위가 무너지거나 틀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 6주 정도 경과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절골부가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또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을 쫙 벌려도 주고 벌렸다 놨다 이렇게 바로바로 하지는 마시고 쭉 벌린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잠깐 쉬고 또 발가락을 쫙 벌려주고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5초 지나서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또 발가락을 움직이는 소 근육들을 또 강화시키는 근력 강화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처음에는 이게 쉽진 않은데 여러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잘 이제 혼합해서 시도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유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둥글 돌리는 원형 운동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령층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제한하고 고정을 하고 하다 보면 발과 발목이 갖고 있는 이 평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행을 하시다 보면은 뭐 접질린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수술한 쪽 발을 가지고 한쪽 발로 서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한 5초, 10초 정도 균형을 잡고 다시 서고, 이런 방법으로 균형 감각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려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셨다가 자신이 생기면은 눈을 감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시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이 발목이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도 점차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과 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운동까지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렇게 까치발로 쓸 수 있는 이런 동작도 사실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의 어떤 유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가락을 가지고 가볍게 서보는 이런 훈련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는데, 당연히 초반부에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되죠. 뼈 유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까치발은 주치의 어떤 허락 컨펌을 꼭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수술 후 단계에 따라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적절한 재활 운동을 잘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도 명심하셔야겠고,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활 과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재활의 어떤 타이밍, 스케줄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대단히 큽니다. 동일한 스케줄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뼈가 단단하고 견고한 분들은 빠르게 재활을 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가 않죠. 하지만 고령의 골다공증 심하시고 뼈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둘러서 재활하다가는 이 절골 부위가 무너지고 변형이 재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수술 집도한 집도의이기 때문에 이 재활 과정 역시 집도의와 충분하게 상의해서 스케줄을 잘 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